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어제 중국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다가 3불 플러스 1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서까지 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이 나왔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거는 전 정부 때의 이야기고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드의 배치를 정상화시켜버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물론 중국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짐작을 했겠지만은 그 짐작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한국 언론들이 별로 무관심하게 대스특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응당 5개항까지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지적을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이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중국 들어 응당 5개항을 우리가 발표해야 됩니다. 즉 중국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중국의 대한국 탐지 자산이 무려 10배가 넘는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사드 반발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아직 정당화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논평을 요청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 좀 해봐라. 중국 측은 아직도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에 좀 나서 봤습니다. 해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드의 탐지거리가 나타나고 있죠. 이 사드 탐지거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종말 단계 요격용 모드로 설정할 때는 600에서 800km, 즉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데서 끝납니다. 전방 전개 요격용 모드 설정 시는 1000km 이상, 최장 2000km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3000km급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닌 거죠. 중국은 입이 10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즉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다가 3불 플러스 1한까지도 선서를 했다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이 배치한 것은 싹 입을 닫고, 특히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히려 중국 동쪽에 한국을 겨냥해서 설치한 중국의 새 레이더와,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에 배치된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오히려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은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표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 외교부의 언급이 한국 외교부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다 하면서 국가 간의 최고위급에서 의논된 중요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토의 및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성명 어디 갔냐? 하지만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이런 공동성명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자위권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수집을 해봤더니 정말로 경악할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배치해놓은 미사일 지금 옆에 보이시죠? 여기서는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싹 커버를 합니다. 이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내이먼구까지 합치면, 즉 내몽골까지 합치면은 세 군데 이상, 한 군데에서 몇 개씩 가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중국 내이먼구에 설치된 3000km 초지평선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지평선 하게 되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초지평선 하게 되면 over the horizon이죠. 지평선을 넘어서 본다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를 레이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설치한 초지평선 레이더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 제가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는 둥글지만 그 위에 대륙권 있고 성층권 있고 그 위에는 전리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리층권 자세히 보십시오. 레이더 전파를 지상에서 쏘면은 전파가 종류가 많죠. 지표파가 있고 중파가 있고 단파가 있고 이런데 단파 같은 경우는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지만 이것을 위로 전파를 팍 쏘면 단파 같은 거 위로 팍 쏘면 반사를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 즉 지평선 넘어 있는 것, 지구가 둥글어도 저 멀리까지를 한꺼번에 쳐다볼 수 있는 탐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무려 30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진다. 거기다가 이게 한두 대가 설치되어 있느냐. 첫 번째 텐보 초지평선 탐지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3000km급이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 텐보 초지평선 탐지 레이더는 지난 1월 달에 설치됐는데 중국 신형 위상배열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무려 5500km입니다.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한국을 넘어가서 저 태평양까지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 사드 탐지거리 최장 1000km, 2000km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까? 탐지거리 얼마라고? 무려 55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는 일본에 있는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최근 F-35A, B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자산들이 뜨는 것 내리는 것 다 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스텔스기도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스펙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허풍이 심하기 때문에 카다로그 스펙하고 실제 스펙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 중국산의 특징 아닙니까? 카다로그에서는 뭐 F-35 같은 스텔스기도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그거 운영하는 팀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우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탐지거리가 5500km라는 것 하나만 봐도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 페이브4와 성능이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사드는 제대로 탐지를 하는 거리는 800km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평선 넘어는 못 봅니다. 미사일이 떠가지고 공중에 올라와야 보이는 거예요. 사드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고고도라 그러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평선 너머를 반사 레이더를 통해서 이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사드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저기 지구를 가지고 제가 탐지거리 나와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건 중국 그림이에요. 한반도, 일본, 더군다나 괌까지 싹 다 봅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설치된 지역은 또 어디냐? 해룡장성에 설치되어 있고 저장성에 설치되어 있고, 저장성은 우리 서남쪽입니다. 한반도의 서남쪽에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싹 흩어버립니다. 중국 해룡장성이 뭡니까?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는 흑룡강성이죠. 흑룡강성에 있는 LPAR 대형 위상별 레이더는 한반도를 동에서 서로 싹 탐지를 해버립니다. 그 사진이,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 보십시오. 2018년 6월 달에는 어레이가 한 개 있었죠. 그런데 2022년 2월 달에 어레이가 새로 또 설치되죠. 이렇게 계속 탐지 자산을 늘려가면서 대한민국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싹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한 개 가지고 뭐라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드 3불 플러스 1한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선서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왜 또 벌집을 쓸 수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버립니다. 아니,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우상호 정도 되면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들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왜 또 벌집을 쓰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아니 국회의원은 놔두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러면서 우상호는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로 배치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나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덜 쑤시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비굴하고도 비겁하게 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을 이어받으라는 뜻입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말고도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아까도 대충 이야기했지만은 산둥성 이위안현 해발 700m 산의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레이더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중국군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전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새 레이더는 남한과 북한, 일본까지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대형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중국 군 소식통은 이 레이더가 사용된 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지만 언제 설치됐고 언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형 위상배열 레이더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조기정보, 위성 추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 대만까지 겨냥해가지고 산동성 외에도 저장성, 린안, 헤이룽장성, 즉 흑룡강성에 추가로 이것을 배치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수많은 탐지자산들이 이 탐지자산들의 탐지거리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한국 사드의 탐지자산과 비교할 때는 최소 10배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설치된 대수나 탐지거리로 볼 때 최소 10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드 가지고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중국은 이 레이더로 남중국해, 태평양 등등에서 오가는 항공모함과 군함들의 행적을 24시간 추적할 수가 있고 자국군의 대한미사일 부대를 위해서 정확한 좌표와 실시간 상황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도 두 번째 티엔보 레이더의 실시간 탐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군사평론지 칸와 디펜스 리뷰는 중국의 티엔보 레이더가 이미 연계 시험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중공군 총부가 직접 관리 운영 책임을 맡고 있으나 나중에 이것은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엔보 레이더망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태평양의 해상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의 반접근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지 퇴쉐망은 중국도 최근 선보인 X밴드 조기경보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등과 함께 미국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의 국가미사일 방어체계 MD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누가 전한 거냐? 중국 측 군사 전문 매체가 전한 겁니다. 중국이 뭐 하고 있다고?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보고는 미국의 MD, 즉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3불에 포함된 거죠. 그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중국은 티엔보 레이더 외에도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수많은 위성과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촘촘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142기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중에 55기가 야오간 시리즈로 불리는 군사 첩보 위성으로 대한민국을 시간별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가지고 뭐라 그런다? 이거는 도대체가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런 반응을 나타내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우상호 비대위원장 주민등록증부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